물수리. 목표물이 좁혀졌습니다. 강한 발톱으로 큼직한 숭어를 건져 올렸네요. 여기는 큰 고니의 삶터입니다.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겨울 철새들이 많이 찾아와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죠. 하루에 4번 다른 요술을 부립니다. 밀물과 썰물의 교차로 갯벌을 살아있게 만들죠. 저는 이 모래섬의 여행자가 되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는 곳은 모두 우주고 지구 안에 또 다른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위도 35도, 경도 128도. 제가 서 있는 을숙도의 좌표입니다. 해고의 시간 넘어 오릭과 기러기 목에 한 마리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육중한 몸무게를 지녔고 날개 편 길이는 2m를 넘었죠. 그들은 장거리 여행자들입니다. 발신기를 부착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평균 시속 51km로 비행하고 시베리아에서 한반도까지 매년 8,000km 거리를 왕복한다고 합니다. 지구를 무대로 한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늘길을 안내하는 것은 태양과 별, 그리고 지구 자기장입니다. 을숙도의 밤하늘을 살펴봅니다. 어떤 별들이 뜨고 질까요? 을숙도의 여름. 남쪽 하늘은 은하수와 전갈자리가 제법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을엔 두루미자리가 지평선 위로 지나가고 그때쯤이면 재두루미가 북방에서 내려오죠. 독수리 자리 아래 참수리가 날아오르기도 하는데요. 저 멀리 아파트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새의 이름을 지닌 별자리가 됩니다.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을숙도에서 바라본 밤하늘.
저 모래알 같은 별 사이에는 또 다른 새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 성우는 올빼미의 얼굴과 두 눈을 닮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별자리 만났다, 그죠? 네, 그렇네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별자리로 가서. 그러니까 하늘에 제법 새 자리가 많다, 그죠? 그러네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성우는 먼지와 수소의 덩어리인데요.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제갈매기의 깃털과 파도도 근원을 따져가면 별에서 비롯된 것이죠. 큰 고니의 하늘길에는 어떤 별자리가 남아있을까요? 산 너머 떠오르는 독수리와 백조자리. 백조자리는 은하수 위에 큰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요. 고니자리라고도 불립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에도 이렇게 백조자리가 있네요. 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낙동강 하구에서 볼 수 있는 두루미 자리, 까마귀 자리, 고니 자리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땅에는 고니가 있고 하늘에도 고니가 있는 것처럼 고니는 항상 새끼를 가운데 두고 비행합니다. 어미가 앞장서 길 안내를 하며 안전을 지켜주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죠. 긴 거리든 짧은 거리든 늘 가족 단위로 이동합니다. 멀리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마치고 을숙도에 도착하는 큰 고니 가족을 만납니다. 을숙도 갯벌은 동아시아 큰 고니들의 월동지로 매년 3천여 마리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아한 자태는 뒤로 하고 낮은 자세로 포복하듯이 갯벌을 누비기도 하는데요. 갯벌 깊숙이 묻혀있는 수초의 뿌리를 파먹기 위해서죠. 월동지에서는 자기만의 세력권을 형성하기 힘듭니다. 먹이 조건에 따라 집단으로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빈번하게 다툼이 발생합니다. 힘과 사랑. 을숙도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갖춰야 할 큰 고니 가장의 덕목입니다. 갯벌을 지나 갈대밭으로. 갈대밭에도 치열한 삶이 있습니다. 굶주림과의 싸움이죠. 보잘것없는 먹이지만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갈대에 매달린 쑥새, 박새, 뱁새.
도대체 뭘 먹기 위해 새들이 모여든 것일까요? 스윈호 오목눈이 날카로운 부리로 갈대 줄기를 벗겨나갑니다. 그리고 먹이를 빼먹는데요. 능숙하고 치열한 몸짓입니다. 먹이가 작아 부지런히 움직여야 배를 채울 수 있을 텐데요. 녀석이 갈대를 파내 꺼내 문 것은 놀랍게도 월동 중인 깍지벌레였습니다. 희한한 먹이와 특화된 사냥법이 갈대밭에 있었습니다. 갯벌과 모래톱이 발달한 철새 도래지 을숙도. 부지런히 움직이면 하루에도 100여 종의 새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랑불이 저어새의 사냥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노란불이 저어새도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꿀닭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처음 봐서 애들한테 이게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생의 몸짓은 어느 것 하나 치열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수에 맞게 살아갈 뿐 넘치는 것은 없죠. 가까이서 그들의 삶이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달의 시간은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을숙도를 지배합니다. 얕은 불은 오리들에게 먹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큰 고니도 오늘 밤 갯골에 잠자리를 잡았습니다. 갯골은 삭과 너구리의 침투를 차단해주죠. 귀를 기울이면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사생활이 들립니다. 여기서 소리 많이 들린다. 여기서 소리 많이 들린다. 완전히 고니의 잠자리 위로 흐르는 수많은 별들. 그 중에는 고니의 이름을 닮은 별자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쪽 하늘에 이렇게 고니 자리가 낙동강 쪽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이죠. 날개를 엄청 크게 쫙 펼쳐져 있는. 하늘의 은하수 안에서 고니 자리가 날고 있고 을숙도 앞에 또 고니가 밤을 나고 있네요. 야, 이런 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가족들이 많이 찾아온 것 같네요. 고니 네, 가족들이. 그렇죠. 아파트 위로, 고니의 잠자리 위로 고니 자리가 내려옵니다. 물론 고니는 그 별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서 또 을숙도에서 그 빛나는 별을 보았을 것이고 오늘 밤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을숙도의 봄날은 빨리 옵니다. 동백은 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꽃잎을 엽니다. 중매쟁이는 곤충이 아닌 동박새죠. 직박구리도 부리에 꽃가루를 잔뜩 묻혔는데요. 이젠 번식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큰 고니가 을숙도에서 겨울나기를 하며 보낸 4개월. 다시 시베리아 번식지로 향해야 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1km 이상 고공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동 거리가 길어 40% 정도가 탈진과 배고픔으로 낙오된다고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습지. 낙동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들은 모래 갯벌을 발달시켰는데요. 물이 빠지면 숨어있던 염난개 군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염난개는 모래 속 유기물들을 섭취한 뒤 동그란 모래경단을 뱉어냅니다. 염난개의 먹이 활동은 썩기 쉬운 유기물을 청소해 갯벌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겸하고 있죠. 염난개의 힘겨루기. 떼지어 살지만 각자가 사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몸을 낮추고 숨어버린 개를 기다려봅니다. 물 들어오기 전에 움직여라. 모래톱은 어느새 염난개가 만든 작은 모래알 행성들로 가득해집니다. 봄과 가을, 을숙도는 이동하는 도요들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갈대숲의 주인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덤불 해오라기는 갈대를 엮어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맷받쥐. 풀잎을 타고 살아가기에 꼬리는 5번째 발 역할을 합니다. 몸무게 6g, 걸음도 사뿐한데요. 땅바닥에서 생활하는 설치류와의 경쟁을 피해 풀잎 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갈대밭에 건축가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개개비, 둥지 공사를 개시했는데요. 산란을 앞두고 알 받침 재료까지 물고 와 차곡차곡 둥지를 완성해 갑니다. 개개비에게 갈대밭은 춤추는 숲입니다. 큰 고니가 번식을 위해 대이동을 감행한 곳, 시베리아의 습지입니다. 한반도에서 겨울을 보냈던 제두루미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탄생. 철새들이 대이동을 견뎌낸 후 얻는 첫 기쁨입니다. 아무르강의 상류 몽골 오논강. 큰 고니는 주변 습지에 둥지를 마련하고 알을 품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어미는 준비하고 모험하지 않으면 새끼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겨울에 이 습지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서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수초가 성장하고 곤충들이 깨어나죠. 새끼 고니들이 처음 경험한 것은 부드러운 수초의 맛과 어미의 헌신입니다. 어쩌면 이 새끼들이 어미의 길을 따라 을숙도로 날아올지 모릅니다. 험난한 여정이지만 유별난 가족애로 이겨내면서 말이죠. 여기는 을숙도의 세선매작이 군락지입니다. 큰 고니는 녹말이 풍부한 이 식물의 알뿌리를 가장 좋아하죠. 고니의 빈자리를 넓적 콩개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부의 춤으로 짝을 유혹하는 중입니다. 근육질 몸매의 방개, 굵직한 집게발로 구멍을 깊게 파는데요. 방개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갈대밭 갯벌에 이르게 되죠. 이번엔 청다리 도요의 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물기가 많은 진흙 갯벌은 칠개의 터전이죠. 청다리 도요. 부리로 깊게 쑤셔보지만 놓쳤네요. 칠개는 눈자루가 길어 멀리서 오는 천적의 접근도 빨리 알아차리죠. 하지만 마도요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리가 길고 굽어 있어 숨어도 걸려들고 말죠. 갯벌은 촘촘한 먹이사슬로 순환하면서 쾌적의 두께를 더해갑니다.
을숙도는 낙동강이 토해내는 모래와 진흙이 퇴적돼 만들어진 섬입니다. 약 5,000년 전부터 쌓이기 시작해 지금의 삼각주가 형성됐는데요. 5개의 작은 모래땅이 하나로 합쳐져 을숙도가 됐습니다. 을숙도 남단에는 울타리 모양을 한 모래섬들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 4개였던 모래섬이 현재 7개의 섬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모래섬은 살아있는 지형으로 불립니다. 모래가 쌓여 날마다 지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모래바람 속에서 터전을 일궈온 작은 생명들. 그 흔적을 쫓아 조심스레 다가가 봤는데요. 개미 귀신. 모래에 몸을 파묻고 회전하면서 깔때기 모양의 함정을 만들죠. 개미 귀신은 기다림으로 승부를 겁니다.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개미 귀신의 함정. 이 미세한 모래들은 바다로 오기 전 본래 바위였고 산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발원해 경북 봉화를 거치면서 물줄기를 확장해 갑니다. 굽이치면서 한쪽이 깎이고 한쪽이 퇴적되면서 강은 오래된 물돌이 마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물돌이 마을은 우리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위가 침식돼 모래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물살을 거쳐왔을까요? 강은 수많은 생명을 적시고 키워냅니다. 낙동강 1300리길의 종점. 모래강이 바다를 접하는 곳에 을숙도가 있습니다. 을숙도 서남단의 진우도는 낙동강 하류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섬입니다. 달궈진 모래 위에서 몸을 덮이고 있는 표범장지뱀. 이방인의 발걸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녀석은 빠르고 경계심이 많습니다. 표범장지뱀은 모래에 완전히 적응해 살아가는 파충류입니다. 앞다리로 모래를 파내고 뒷다리로 밀어내면서
능숙하게 은신처를 만들죠. 표범 장지뱀의 시력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다만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죠. 빠르고 대담한 사냥 본능. 모래 언덕은 표범 장지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우도는 한때 사람이 살았던 섬입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폐허가 된 집을 활보하고 다니는 녀석은 도둑개. 부뚜막에 올라 밥을 훔쳐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도둑개가 이제 무인도에서 폐가와 숲으로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이를 차지한 도둑개를 따라 폐가로 들어가 봅니다. 구석구석 도둑개가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근처에 있고 은신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듯 진우도는 숲과 물을 간직한 섬입니다. 야, 소나무가 벽을 뚫고 나와서 자라고 있네요. 거꾸로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한 것일까요? 벽에 간신히 뿌리를 박고 거꾸로 자라지만 살아있고 솔방울까지 키워내고 있습니다. 모래섬에 깃든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람에게서 비롯되고 자연은 스스로 질서 있게 일상을 읽어간다는 것을 작은 모래 아래서 배워갑니다. 을숙도의 가을. 갈대도 씨앗을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 속 북방으로 떠났던 고니 가족의 안부가 궁금해지는데요. 몽골 오논강. 습지에 큰 고니들이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먼 여행을 함께하기 위해서죠. 큰 고니 가족을 다시 만납니다. 새끼들은 4개월 동안 부쩍 성장했고 어미새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잿빛 깃털이지만 비행 날개는 속으로 많이 여물었습니다. 어미는 떠날 때를 정확히 알고 준비했습니다.
겨울 철새들의 시간표가 바빠졌습니다. 해와 별과 자기장을 나침반 삼아 찾아오는 곳. 목적지에 다다르면 어미는 익숙한 도시 풍경의 기억까지 소환해냅니다. 그리고 내려앉을 만한 곳이라는 것을 새끼들에게 알려주죠. 가족의 유대는 긴 여정을 통해 더 단단해집니다. 어미는 여전히 새끼 곁에 머무는데요. 빈번한 자리 싸움, 밀리지 않아야 겨울을 버틸 수 있습니다. 큰 고니 부부가 마주보고 춤을 춥니다. 이보다 깊고 우렁찬 사랑 노래가 있을까요? 큰 고니. 목이 길어서 내는 소리도 크게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아요? 남지 않고 그냥. 나도 이렇게 나라가 좀 내다봤으면 좋겠어. 자연은 크게, 사람은 작게. 작은 존재가 돼 고니의 비행을 봅니다. 그러니까 날개 깃이 저 정도 커야지 시베리아에서 날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 곁에 있지만 자세히 보고 듣지 못했던 큰 고니의 삶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사람하면 작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날개를 펼치니까 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광활한 하늘에 멋진 그 새가 너무 크고 너무 부럽고 저도 저런 새처럼 날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을숙도 겨울 철새들의 치열한 생존. 물수리를 현장에서 만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물수리가 저 멀리 보입니다. 물고기를 쫓아 사선으로 돌진해가는 물수리. 잡았다. 가까이에서 물수리의 발톱을 봤습니다. 살아 꿈틀대는 물고기의 무게가 느껴지고 휘청이는 젖은 날개도 보입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 수심은 낮고 사냥감은 풍부합니다. 겨울 철새 물수리가 매년 을숙도를 찾는 이유죠. 물수리의 놀라운 사냥법. 수직하강인데요. 발톱을 벌리고 꼬리 깃털로 중심을 잡습니다. 날개를 펼쳐 속도를 줄인 다음 발톱을 벌려 물로 돌진하죠. 물을 흠뻑 뒤집어 쓴 채 걷어올리는 물고기. 물수리 사냥이 보여주는 날 것 그대로의 삶입니다. 아직도 숭어는 살아 꿈틀대고
물수리의 날개는 젖어 있습니다. 생명의 행성에선 삶과 죽음,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낙동강의 선물 을숙도. 하구에 발달한 삼각주는 철새들을 불러 모읍니다. 고니 가족의 오늘 밤 잠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을숙도는 갈대숲이 많아 어디든 은신처가 됩니다. 아파트 위로 고니 자리가 지나갑니다. 고니 가족이 밤을 보내는 곳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물때에 따라 움직이는 고니들. 고니의 잠자리 위로 지나가는 별을 봅니다. 지금 남쪽 하늘에 밝은 별 보이시나요? 네. 저 나간 뒤에- 경우로 한번 볼게요. 네네. 아주 특별한 별이 보일 건데 네. 그 별자리가 두루미 자리예요. 실제로 이 별자리를 보기란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 우리는 부산에 살기 때문에 지평선 위쪽에 걸려있는 두루미 자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별자리. 두루미 자리 위로 남쪽 물고기 자리가 보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물고기 모양이 그려지는데요. 별자리는 인간의 이야기를 하늘에 옮겨놓은 것이죠. 을숙도의 밤하늘 아래 별과 어부가 만납니다. 독수리 자리 위로는 바다의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별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모래 언덕에서 만났던 표범장지뱀,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하늘의 도마뱀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마뱀은 고니 뒤를 따르며 낙동강 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늘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토끼자리, 큰개자리 등 모두 88개의 별자리가 있는데요. 기원전부터 시작돼 끊임없이 인간의 상상력을 반영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삶과 소망을 담은 특별한 별을 만나볼까요? 고니들 머리 위로 노인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얼숙도에서도 노인성을 관측이 가능합니다. 정남쪽 하늘에서 약간 떠올라요. 옛날에는 이 노인성을 보면은 네. 장수한다고 해서 네. 그 궁궐로 알렸다고 하던데 오늘 노인성 보면 장수할 수 있나요? 그렇겠죠? 아,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성은 수명과 태평성대를 주관하는 별로 알려져 조선시대 왕들이 매우 귀하게 여겼죠. 세종대왕은 특별히 이 별을 관측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고니의 잠자리와 인간의 소망을 담은 노인성이 만나는 을숙도. 고니의 비행에서 별자리를 찾았고 별은 사람과 바다를 만났습니다. 고니, 독수리, 노인성, 물고기. 고니 가족이 이어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삶이 을숙도에 있습니다. 도시 문명의 끝자락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온 고니 가족의 겨울. 저 작은 모래 행성 안에 비밀스런 한반도 자연유산이 숨겨져 있습니다.